박비서, 내일부터 나는 평범한 대리 이진우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라고 말해. 차는 오래된 중고차로 바꿔놓고 옷도 제일 평범한 걸로 준비해줘. 진우의 지시에 박비서 세크레터리 팍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비서는 진우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유일하게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대표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닙니까?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위선과 가식에 지치고 싶지 않아. 진짜 나를 봐줄 사람을 찾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진우의 위장 블라인드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박비서가 주선해준 블라인드 데이트 자리에 나갔다. 낡은 정장에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일부러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의 상대는 대부분 재벌가의 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혹은 상류층 여성들이었다. 첫 만남부터 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어머, 여기가 오늘 레스토랑이에요. 전 무슨 길거리 포장마차 온 줄 알았어요. 연봉이 겨우 4천이라고요. 그럼 저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겠네요. 혹시 다른 차는 없으세요? 이 차는 좀 구식이네요. 명품 가방 하나도 안 사줄 것 같네요. 그냥 시간 낭비였어요. 그들은 눈에 띄게 실망했고 노골적으로 진우를 무시하거나 비웃었다. 어떤 여성은 늦게 나타나서는 진우의 차를 보고는 택시 타고 왔냐며 비아냥거렸고, 어떤 여성은 대화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했다. 심지어 대놓고 저기요, 혹시 부모님도 평범하세요? 유산은 좀 받으셨나요? 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순간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박비서는 몰래 진우의 차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9999번의 블라인드 데이트가 이어졌다. 만나는 여성들 모두가 겉모습과 조건만을 따지는 골드 디거였다. 999번째 여성이 비웃으며 등을 돌렸을 때 진우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박비서,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군. 세상에 진정한 사랑 따위는 없는 건가 봐.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허무함이 묻어났다. 박비서 또한 안타까운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때 박비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연결해 보시겠다고요. 박비서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분이 더 계시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조건 따위는 전혀 안 보시는 분 같다고 합니다만. 진우는 피식 웃었다. 시골 민박집, 그래 좋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보지 뭐. 어차피 999번이나 실패했는데 1000번째라고 다를까. 그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기대감이었다. 그렇게 진우는 마지막 블라인드 데이트를 위해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9999번의 실패가 남긴 것은 지독한 환멸감이었다. 이진우 리 진우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받은 주소지를 찾아 낡은 중고차를 몰았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리자 익숙한 빌딩 숲 대신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펼쳐졌다. 목적지는 은하수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는 시골 민박집에서 도대체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솔직히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차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더니 이내 아담하고 정갈한 한옥 민박집 앞에 멈춰 섰다. 늘봄 민박 앤 카페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박집 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구수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확연히 다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저 혹시 이진우 씨 맞으신가요? 나직하지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해사한 미소를 띤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꾸밈 없는 옷차림에도 그녀는 싱그러운 봄 햇살처럼 빛났다. 그녀가 바로 오늘 블라인드 데이트 상대인 한수민이었다. 26살의 수민은 마치 이 시골 마을의 풍경과 하나인 듯 자연스러웠다. 네, 제가 이진우입니다. 진우는 살짝 얼떨떨한 얼굴로 답했다. 그는 수민에게서 이전에 만났던 999명의 여성들에게서 느꼈던 차가운 계산이나 피상적인 관심 대신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한 친절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마침 방금 구운 쑥 개떡이랑 직접 내린 커피가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민은 환한 미소로 진우를 민박집 안뜰 카페로 안내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업이나 사는 곳 차종에 대한 질문은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경치가 참 좋죠. 저기 저 산에 오르면 마을이 한눈에 보여요. 혹시 자연 좋아하세요? 민박집 정원에 제가 직접 키운 꽃들인데 예쁘죠? 라며 마을 이야기, 꽃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소박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수민이 내어준 따뜻한 쑥 개떡과 향긋한 커피를 마셨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쑥 개떡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낯선 온기를 느꼈다. 그동안 만났던 여성들은 늘 값비싼 레스토랑만을 고집했고 메뉴판을 고르면서부터 그의 지갑 사정을 가늠하려 들었다. 하지만 수민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낡은 옷차림이나 평범한 말투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직 진우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보였다. 제가 도시에서 좀 답답하게 살아서요. 여긴 정말 평화롭네요.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도시와는 많이 다르죠.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내다 보면 이 느리고 소박한 삶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계산적이지 않고 솔직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으며 웃음소리에는 꾸밈없는 순수함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수민과의 대화 속에서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구국주두구번의 실망과 환멸 끝에 마침내 그를 이진우라는 한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여성을 만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찾던 진정한 보석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하지만 강력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지은 리진우, 은한수민 한수민과의 첫 만남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 때문에 좀처럼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그는 거짓말처럼 차가 고장났다고 둘러댔다.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네요. 혹시 오늘 여기서 묵을 수 있을까요? 수민은 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네, 물론이죠. 마침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어서 편하게 쉬세요. 그녀는 그의 낡은 중고차나 난처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직 손님을 환대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느껴졌다. 진우는 늘본 민박의 가장 아늑한 방에 짐을 풀었다. 도시의 최고급 호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정원과 멀리 들려오는 새소리는 그에게 깊은 평화를 주었다. 그는 민박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 수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수민의 하루는 새벽녘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직접 밭에서 채소를 따고 닭장에서 신선한 달걀을 수확했다. 고소한 빵 냄새를 풍기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민박집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손님들에게는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살가운 딸처럼 살뜰하게 대했다. 그녀의 손때 묻은 민박집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그녀의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진우는 수민의 곁에서 소소한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 무거운 장작을 나르거나 카페 바닥을 쓸고 닦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이런 육체 노동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수민은 진우가 도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 놀라워하며 진우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요. 라며 해맑게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다. 진우는 이런 수민의 모습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민박집 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는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고충을 늘어놓았다. 도시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숨 막힐 때가 많아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심하고요. 그는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듯 했지만 수민은 이를 현실적인 직장인의 애환으로 받아들였다. 수민은 진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위로와 실용적인 조언을 건넸다. 너무 힘드시면 잠시 쉬어가세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으니까요. 저는 그냥 이 민박집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마을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그녀는 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없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꿨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실함으로 빛났다. 진우는 수민에게서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나 가진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이진우라는 인간 그 자체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꾸밈 없는 모습은 992명의 골드디거들에게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음을 직감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미약하지만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움트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연인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었다. 한수민에게 이진우는 그저 순수하게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이진우, 리진우는 시골 마을에서의 짧은 수리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마다 미래테크의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늘봄 민박으로 향했다. 그는 박비서 세크레터리 팍에게는 개인적인 볼일이라며 얼버무렸고 박비서는 진우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그가 한수민에게 깊이 빠졌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수민에게 주말에만 잠시 쉬러 오는 도시 직장인이라는 가짜 신분을 유지했다. 그는 수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박하고 진실된 행복임을 느꼈다. 수민 또한 진우에게 깊은 마음을 열었다. 그의 조용하지만 사려 깊은 태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진우를 어딘가 외롭고 힘든 도시 남자로 여기며 그에게 위로와 편안함을 안겨주고 싶었다. 진우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에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수민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순자 순자는 진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수민아, 그 이진우 씨라는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시골이 좋다고 해도 주말마다 먼 거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도시 직장인이라면서 쓰는 물건들은 은근히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수민은 순자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에이 순자야, 진우 씨는 그냥 도시 생활에 지쳐서 그래. 그리고 쓰는 물건들이 뭐가 고급스러워, 다 평범한 건데. 하지만 순자의 말은 수민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다. 한편 진우의 블라인드 데이트 중 한 명이었던 김유진은 우연히 SNS에서
지인의 여행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사진 속 배경은 다름 아닌 늘봄 민박이었고 그 사진 한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옆모습은 틀림없이 그 99번째 자신을 실망시켰던 그 평범한 남자 이진우였다.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겨우 연봉 4천에 낡은 중고차나 모는 주제에 시골 민박집에서 여유를 부린다고 뭔가 수상한데 그녀의 직감은 매서웠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았던 그녀였다. 유진은 호기심에 이끌려 늘봄 민박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박집 사장인 한수민과 이진우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찍힌 사진들을 발견했다. 겨우 시골 여자 따위랑. 유진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진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무언가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는 교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점차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서울서 온 그 총각 민박집 처녀랑 제법 가까워진 것 같더만. 시골 아가씨가 도시 총각한테 제대로 걸렸네. 수미는 이런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진우와의 관계에 대한 행복감에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사랑이 외부의 시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수민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함에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이 미래테크의 CEO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민 역시 다른 골드디거들처럼 변해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자신이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들의 소중한 관계가 깨질까봐 그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진우는 수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민 씨는 만약에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나요? 수민은 환하게 웃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가 어떤 사람이든 저를 속인 적이 없다는 걸 믿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 아끼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순수한 대답은 진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이진우 리 진우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민 한수민을 향한 사랑과 그녀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마침 그날 제일그룹에서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잡혀 있었고 그는 CEO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었다. 진우는 수민에게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는 수민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갔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진우는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민 씨, 할 말이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다. 수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 씨,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용기를 짜내어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저는 미래테크의 CEO 강윤호입니다. 수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다. 네, 미래테크 CEO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알던 이진우는 작은 도시 회사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소박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저는 그동안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다들 제 돈과 지위만 보더군요. 진정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일부러 가난한 척 위장했어요.
그리고 수민 씨는 제가 만난 999명의 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조건 없이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전했다. 제가 당신을 속인 건 죄송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어요. 당신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제게는 당신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해요. 수민은 진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와 사랑에 빠졌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다. 테스트,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음을 진우는 직감했다. 아니에요, 수민 씨,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수민 씨. 나의 이름이 무엇이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당신만이 나를 온전히 알아봐 주었어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비서였다. 대표님, 이사회 시작됐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김유진 유진 씨가 언론에 대표님 신분 위장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수민을 올려다봤다. 수민 씨,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저를 믿어줄 수 있나요? 저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나요? 수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진우의 간절한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재벌 CEO의 위압감 대신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아니 대표님, 제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진심을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진우의 심장을 울렸다. 진우는 수민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수민 씨.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그들은 함께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로 노을은 더욱 붉게 타올랐다. 진우는 수민을 데리고 급히 제일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김유진은 기자들 앞에서 미래테크 이진우 CEO가 가난한 척 행세하며 여자들을 기만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수민의 손을 굳게 잡고 당당히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이분 한수민 씨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저의 약혼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수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빛났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김유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비열한 계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이진우, 리진우의 충격적인 공개 선언은 언론을 뒤집어 놓았다. 미래테크 CEO가 평범한 시골 민박집 여주인과 약혼했으며 심지어 가난한 척 위장해 수많은 골드 디거들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유진 유진은 자신의 폭로가 오히려 진우와 수민, 한수민의 사랑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자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그녀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한 뒤였다. 세상은 진우의 파격적인 선택에 열광했고
수민의 순수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세상의 찬세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일 먼저 진우의 어머니가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진우야, 네가 미쳤니? 저런 배경도 없는 시골 여자라니. 게다가 감히 우리 가문을 속여가면서 테스트를 해. 당장 저 여자와 헤어져. 어머니는 지체 높은 재벌가 자제와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수민의 존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흔들림 없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은 수민 씨 단 한 사람뿐이에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건 더 이상 싫어요. 저는 수민 씨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수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빛났다. 수민 또한 예상치 못한 관심과 시선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윤호의 어머니를 찾아가 진심을 전했다. 어머님, 제가 진우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의 돈이나 지위를 보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진우 씨는 그저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 이진우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분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꾸밈없고 진솔한 모습에 진우의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진우는 수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도왔다. 그녀에게 상류층 예절을 가르치고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설명해 주었다. 수민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진우의 따뜻한 가르침과 자신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점차 새로운 세상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순수한 매력으로 진우의 가족과 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민 씨 힘들지 않아요? 내가 괜한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진우가 미안한 듯 물었다. 수민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아니요, 진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믿어준 것처럼 당신을 믿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우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진우는 약혼식을 앞두고 수민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프러포즈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들의 첫 만남을 상징하는 시골의 작은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반지를 건넸다. 수민 씨, 이 반지는 우리의 시작을 의미해요. 돈이나 조건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을요. 나 이진우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해줄래요. 수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을 약속했다. 진우는 수민에게서 배운 진정성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윤만을 쫓기보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더욱 인간 중심적으로 변해갔고 미래테크는 혁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따뜻한 기업 문화로도 찬사를 받았다. 진우는 수민이 그의 삶에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임을 매일매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진우, 리진우와 한수민 의원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 웅장한 도심 속 호텔까지 2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수민의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진우의 사회적 지위에 맞춰 거행되며 두 세상의 조화를 상징했다. 수민은 이제 미래텍 CEO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진우의 품에서 자신의 꿈을 펼쳤다. 어릴 적부터 꿈꿨던 카페를 더욱 확장하여
늘봄 카페 앤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카페는 유기농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입소문을 탔고, 특히 그녀의 진솔하고 따뜻한 경영 철학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수미는 수익금의 일부를 시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했다. 진우의 어머니는 며느리 수민의 순수함과 뛰어난 사업 수완, 그리고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며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수민을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진우와 수민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태어났는데, 아들은 아빠의 총명함을, 딸은 엄마의 밝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닮아 무럭무럭 자랐다. 대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이야기로 늘 북적였다. 진우는 수민을 통해 배운 진정성을 자신의 경영 철학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그는 미래테크를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혁신 기업으로 만들었다.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시골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젊은 인재들이 도시를 떠나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미래테크는 진우의 리더십 아래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유진을 비롯한 진우를 골드 디거로 대했던 999명의 여성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물질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탐욕의 상징처럼 회자되었고, 그들은 결국 사회에서 점차 잊혀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진우와 수민은 아이들과 함께 수민의 고향인 은하수 마을을 찾았다. 늘봄 민박 앤 카페는 여전히 정겹게 손님들을 맞고 있었고, 마을은 더욱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민박집 마당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진우는 수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민 애씨,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몰랐어. 당신만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어.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고마워, 내 사랑. 수민은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었다. 진우 씨, 저도 당신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났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했던 진우, 그리고 순수하게 그를 받아들였던 시골 민박집 여주인 수민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와 명예가 아닌 진정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이 가장 값진 보물임을 세상에 알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은하수 마을의 따뜻한 봄 햇살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진우, 리진우는 29의 젊은 나이에 미래테크를 이끄는 천재적인 CEO였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손꼽혔다. 그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었고 주변에는 언제나 화려한 여성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우는 그 모든 것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지위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만나는 여성들마다 명품 가방을 요구하거나 값비싼 레스토랑만을 고집하고 그의 배경에 대한 질문만을 쏟아냈다. 진정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칠 대로 지친 진우는 결국 한 가지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가난한 남자로 위장하여 진실한 사랑을 찾는 것이었다.